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증보험 들어놓으면요, 집주인이 나중에 전세돈 안 주면 그럼 바로 보험회사 가서 달라 그러면 돈을 주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 좋은 집주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내 전세돈 안 돌려주거나 혹은 못 돌려주는 그런 분들이 바로 나쁜 집주인들입니다. 세입자로서는 정말 피가 말리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내 전세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태윤 법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뭔가 좀 쉽게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쉬운 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증보험이요? 예. 네네. 그리고 후발주자로 주택금융공사에서도 같은 걸 하고 있죠. 주택금융공사도 네. 하고 있죠. 네. 각기 이제 요건이나 그리고 보증금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그 세입자분들께서 좀 비교를 해보시고 네.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요 보증보험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인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은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한대요. 그래서 요건이 안 되면 뭐 안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좀 문호를 좀 넓혀달라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기사 중에서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반드시 이사 당일 날에 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 그렇군요. 이런 기사도 있어서 네. 좀 요건을 좀 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럴 경우 왜 어렵죠? 왜냐하면 대항력이 문제죠. 네네. 대항력을 최소한으로 갖춰야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건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지 보증을 해주겠다는 거죠. 일단 요건이 대항력을 갖추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것이 이사 당일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입자에 따라서는 확정일자를 그 다음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사를 늦게 해가지고. 그래서 좀 까다로운 게 아니냐 이런 소리도 있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게 저는 보증보험이 되게 좋은 게 이렇게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이 세입자들이 더 좀 본인의 전세돈의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뭐 무슨 서류 내라 무슨 서류를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증보험은 좀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증보험 들어놓으면요, 집주인이 나중에 전세돈 안 주면 그럼 바로 보험회사 가서 달라 그러면 돈을 주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요. 네? 임차권 등기명령이요?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내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의미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하고 계속 실제 거주해야 되고 이 요건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내가 또 새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세금 못 받은 상태에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군요. 한마디로 전세돈 못 돌려받고 떠나는 경우에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걸 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걸 요구를 하고요. 그래야지 보증금 반환에 협조를 해주죠. 처음부터 가입할 때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는 일단 해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코너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우리가 해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지요? 어떻게 해요? 다들 일반 세입자 분들이라면 생각하실 거예요. 임대차 기간 다 만료됐는데 그냥 기간 만료됐으면 내 마음대로 해지하고 끝나는 거지. 그렇죠.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임대차 기간 만료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만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해지 통지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해지 통보가 상대방한테 도달을 해야 됩니다. 만약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해지 통보가 도달하지 않게 된다면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고요. 이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연장이 됩니다. 해지 통보 이게 중요하군요. 연장이 됐는데 이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에도 임차인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도달을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해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나갈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해지가 돼야지 내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해지는 일반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통화 녹음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지 통보를 했어도 상대방한테
답장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 사람이 나의 해지 통보를 인지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기 근데 요즘 문자 메시지 보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것도 있잖아요. 그건 인정이 안 되나요? 그것도 그냥 켜놓은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 인정이 안 되고. 답장을 해서 알겠습니다라는 이런 답장 정도는 받아야지. 카카오톡은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죠. 일 없어져도 그냥 일 없어져도 그냥 켜놓은 상태에서 못 봤다라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정확하게 하려면 답장을 받아야지 확실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강력한 것은 내용 증명이죠. 내용 증명이죠. 네.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 받아서 그 내용 증명이 상대방한테 도달해야지 그렇게 확실한 거죠. 그리고 그 배달 증명이라 그래가지고 돈 좀 더 주면 맞습니다. 배달했다는 것도 찍어주더라고요. 네, 배달 증명 이제 사인까지 볼 수 있어요. 받았다는 사인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하면서 당연히 배달 증명하시면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 해지의 의사를 반드시 표시를 해야 이게 세입자들의 좀 이 입지가 좀 높아진다 지금 이런 얘기네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해지 의사 표시가 임대인한테 잘 도달이 돼야 됩니다. 도달이 중요하다. 도달이 중요합니다.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해지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라는 제도인데 이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해지 의사표시를 받지 않을 때 법원으로 하여금 이거를 공시송달해줘라 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강력한 제도네요. 문제는 이 의사표시 공시송달 자체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요? 뭐 길게는 한두 달 정도 걸리고 결정이 나도 2주간의 기간이 지난 뒤에야 송달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해지 의사 표시를 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러면 내 전세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위험이 봉착했어요. 그걸 지금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은 진행 과정을 한번 제가 표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임차권 등기 및 신청서를 접수를 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서에는 계약서하고 그리고 확정일자 그리고 주민등록일자 이런 것들 다 기재해서 법원에 접수를 하는 거죠. 법원에 접수를 하는 거죠. 부동산 관할 법원에다 접수를 하고요. 이 접수 신청서에는 이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도 해지 통보가 잘 되었다는 그런 소명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해지를 의사표시를 했다. 의사표시를 했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라는 그런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신경 써가지고 접수를 해야 되고요. 이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임차권의 내용을 다 기재를 해서 임차권 등기할 것을 명한다라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임차권 등기 결정을 한 이후에 등기 결정문을 임대인하고 임차인 둘 다한테 보냅니다.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라는 게 촉탁이 되는데 임차권 등기는 반드시 임대인이 이 임차권 등기 결정문을 받아야지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소지불명이다. 이렇게 되면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네요.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좀 늦어집니다. 결정하는데 계속 안 받고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좀 늦어지고 그리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촉탁 이후에 법원에서는 등기부상에 임차권을 이제 등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이제 등기부에 올라온 게 바로 저겁니다. 저렇게 등기부상에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기 보면 6번 항목인가요? 6번 항목에 보면 순위번호 6번에 기재가 돼 있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딱 찍혀 있네요. 반드시 이 등기가 등재된 것을 확인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등기가 완료가 됐을 때 아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건 이사를 일단 나오더라도 일단 저걸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임차권 등기가 돼야지 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꼭 등기부를 확인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게 찍힌 거 확인하면 그때는 이사를 가셔도 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때는 내가 나가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대항력은 유지가 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설명을 지금까지 들으니까 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참 중요한 제도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저렇게까지 안 가고 우리가 좋은 집주인 만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깡통전세에 들어가지 말아야겠죠. 깡통전세를 판매를 하시려면 임차하는 집이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꼭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시세를 잘 파악하시고 그 시세의 60% 정도가 제일 안전하고요. 60%요. 한 10억이라 그러면 한 6억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걸로. 네. 80% 넘어가면 그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확률이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꼭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뭐 특약 사항에 만약에 전세 보증 반환 보증 제도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물건이라면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런 취지의 특약을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설사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이사 나가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